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설문에 대한 응답을 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주신 응답을 모아 정리한 뒤에 천천히 개선해 나가자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빨리 준비해서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블랙저널 영상 난이도에 대한 2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레벨로 나누었고 그중 0레벨 사용하는 도구부터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포함 블랙저널 쓰는 것이 처음이고 문구류 종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문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모르는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넣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분이라도 0레벨을 선택하시면 꼭 이야기해야지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문구류는 제 기준이기는 하지만 알아두시면 다른 셋업이나 기록 영상 보실 때 왜 그 문구류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그먼트 펜. 아마도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그먼트 라이너는 스테들러에서 만든 피그먼트 펜 이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쪽을 제외한 이 펜들이 모두 피그먼트 펜입니다. 그래서 피그먼트 라이너 라고 하면 스테들러에서 만든 피그먼트 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그먼트 펜이란 쓰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피그먼트란 알료 잉크를 이야기합니다. 알료 잉크란 문서 보존 잉크를 말합니다. 문서 보존 잉크란 습기와 빛, 물에 강하도록 만든 특수 잉크를 말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채색의 가능성이 있는 도구를 함께 사용하거나 오래 보관하고 싶은 기록물을 쓸 때 사용하기 적합한 펜이다, 좋은 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유도 피그먼트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또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다양한 펜들을 사용했을 때 번짐이 없기 때문에 피그먼트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문구점이나 사방에 가시면 조금 더 다양한 회사 제품의 피그먼트 펜이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피그먼트 펜들은 그래도 접근성이 수월한, 찾기 쉬운? 그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피그먼트 펜만 꺼내보았습니다. 습기와 빛, 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이 피그먼트 펜의 단점은 펜 촉이 마모되는 재질입니다. 확대를 해서 볼까요? 어떻게 해야 잘 잡히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에코 피그먼트 촉 사이즈가 0.1 사이즈입니다.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촉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은색은 촉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아주 작게 검정색이 보이시나요?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이 펜 촉입니다. 그래서 필압이 세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종이를 쓰시면 이렇게 마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잉크를 다 쓰기도 전에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피그먼트 펜보다 나는 조금 더 쉽게 필압에 상관없이 꼭꼭 눌러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펜을 소개해드리면 동아 피노크와 사라사 마크온을 추천드립니다. 예전 셋업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동아 피노크의 경우에는 피그먼트 잉크를 채택했습니다. 완전히 건조가 되면 채색을 해도 번지지 않습니다. 물감, 형광펜, 수성 마카로 색칠을 해도 번지지 않습니다. 단점은 잉크 마름이 느립니다. 건조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나는 잉크 마름이 빨랐으면 좋겠다
하시면 사라사 마크온을 추천드리는데, 사라사 마크온은 피그먼트 잉크는 아닙니다. 형광펜에 강하도록 만든 특수 잉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한 펜, 형광펜에 강하도록 만든 특수펜. 단점은 펜임에도 비쌉니다. 촉을 고르는 팁. 나는 평소에 0.4 촉을 써, 얇은 촉을 선호해 하시면 0.1 사이즈 아래로 구입을 합니다. 똑같이 0.4 사이즈 피그먼트 펜을 구입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0.4 피그먼트 펜 촉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는 없네요. 0.4가 없으니 0.3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0.4 볼펜, 0.3 피그먼트 펜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께가 비슷하지요. 그래서 나는 얇은 펜 촉을 선호한다 하시면 볼펜 사듯이 0.4 사이즈를 사는 것이 아니라 0.1 아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0.1 아래 사이즈는 점이 찍혀 있지 않고 01, 005, 003 이렇게 됩니다. 003의 경우에는 많이 얇습니다. 나는 굵은 선을 좋아해 하시면 02부터 올라가시면 됩니다. 02, 03, 04, 08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채널에서 이러한 피그먼트 펜이 보이시면 알료 잉크를 사용한,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한 펜을 쓰고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겠지요. 네, 여기까지가 피그먼트 펜이었습니다. 다음은 캘리그라피 펜. 제목이나 포인트 글씨 써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트 표지 제목, 본문에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캘리그라피 펜은 모나미 그리고 지그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주 꺼내 쓰는 제품은 지그 캘리그라피 펜이고 3500 퓨어 블랙 3.5mm입니다. 3500이라는 숫자가 어디 써 있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여기가 너무 많이 지워져서 새 제품을 꺼냈는데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3500이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지그 캘리그라피 펜은 피그먼트 잉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되면 번짐이 없어요. 그리고 트윈팁이라고 해서 양쪽 끝에 촉이 부착되어 있고 3.5, 2mm 크기로 쓸 수 있습니다. 모양은 납작부처럼 생겼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슬 팁이라고 하지요. 면적이 넓고 단단해요. 일반 펜과 다르게 생겨서 처음 쓰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저 또한 캘리그라피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혼자 터득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초보일수록 노트나 다이어리를 평평하게 만든 뒤 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아닌 붓글씨 쓰듯이 팔과 손목 전체를 움직여서 씁니다. 마지막 최대한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흘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5mm로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안 보이시죠? 옆에서 찍어야 하나? 옆에서 찍어봅시다. 화면이 많이 흔들릴 것 같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잘 보여야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볼펜을 잡고 쓸 때의 움직임입니다.
캘리그라피 펜은 이 손가락들이 고정의 역할을 합니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펜을 잡고 쓸 때는 손가락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펜을 잡았을 때는 움직임보다는 이 캘리그라피 펜을 고정한다 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캘리그라피 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쓰는 센치는 20cm입니다. 제가 쓰는 노트 크기가 보통 A6 사이즈와 아무리 커도 A5 사이즈인데 20cm 자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보통의 자는 대부분 이렇게 한쪽 면에만 숫자가 써 있는데 이 두 개의 자는 양쪽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잴 때 숫자 쪽으로 돌리지 않아도 사이즈를 잴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피그먼트 펜이나 캘리그라피 펜의 경우 끝이 상한 자를 사용하거나 울퉁불퉁한 종이 위에 쓰면 마모가 빨리 된다고 했는데 커터칼로 종이를 자를 때 이쪽을 대고 써라 라고 만들어진 이 자가 조합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성 마카, 꾸미기용 도구입니다. 그렇단 말은 꾸미지 않는다 하시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색연필을 가지고 있다 하셔도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보면 저는 두 가지 마카를 사용 중입니다. 차이는 회사가 다르고 이쪽은 완전 수성, 이쪽은 선택적 수성입니다. 수채화 용지 기준으로 색칠하고 바로 물붓으로 칠하면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건조 시간을 주면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칠해도 번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용 마카는 고가이기도 하고 마카 용지가 아닐 경우 잉크가 무자비하게 스며듭니다. 그 노트는 사용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크레올라 수성 마카와 스테들러 그래픽 마카입니다. 다음은 스탬프와 잉크패드. 스탬프는 데일리 로그 날짜 표시용 그리고 무드 트래커 셋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탬프를 선택하는 방법은 글씨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최대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잉크패드는 피그먼트 잉크를 채택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종 문의해주시는 스탬프가 있는데 이 스탬프도 블랙저널 셋업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했었지요. 버튼식 스탬프라고 해서 6개 도장이 일자로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생긴 스탬프가 있습니다. 코도모노 카오라고 하는 회사 제품입니다. 잉크색은 이 위에 인쇄되어 있는 이 색으로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잉크를 다 쓰면 충전이 불가하고 대략 1000회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이고 이런 식으로 누르는 도장만 찍힙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꾸밀 때도 포인트용으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탬프는 여기까지. 다음은 스티커 핀셋. 스티커 핀셋은 작은 스티커 집을 때, 스티커 위치 잡을 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제가 구입한 스티커 핀셋은 보호 캡이 있었고 원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볼펜 통에 꽂아놓고 쓰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스티커와 문구류랑 섞여 있으면 잊어먹기도 해서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해 주었습니다. 꼭 사서 써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구류를 좋아하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스티커 핀셋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러한 커터칼을 사용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이미 있거나 커터칼을 사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시면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커터칼은 앤틱 커터인데 재밌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글씨가 보이실까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영어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보통 커터칼을 사면 이 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른손 잡이용 일반적인 커터칼은 아래쪽 모양이 더 길어서 칼심을 아래에서 받쳐줍니다. 오른손 잡이인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앤틱 커터는 이 끝이 보이시나요? 한쪽이 길지 않고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 커터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오른손 잡이일 때는 당연히 칼날이 아래쪽에 있을 테고 왼손 잡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리를 해봅시다. 왼손 잡이용으로 커터 칼을 끼우면 이런 식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코러쉬. 데코러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수정 테이프 회사에서 만든 수정 테이프 형태의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코러쉬는 와이드 데코러쉬라고 하는 이 제품이 리뉴얼 된 것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외관상으로는 투명, 불투명, 크기로는 내용물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까이서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와이드 데코러쉬가 조금 더 넓고 그림이 큽니다. 지금의 데코러쉬는 조금 더 얇고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이드 데코러쉬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출력되는 부분이 넓어서인지 데코러쉬보다 안정적으로 종이 위에 부착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수정 테이프와 똑같습니다. 앞에 보호캡 열고 종이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 옆으로 쭉 이동시킵니다. 수정 테이프와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볼까요? 북트래커 표시할 때 자주 사용했던 데코러쉬입니다. 장 볼 때, 시장 볼 때 사용했던 데코러쉬. 와이드 데코러쉬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산책하거나 나들이 갈 때 사용한 데코러쉬.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씩 형태나 색깔이 다른 디자인의 그림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매일매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코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익숙하게 사용했던 수정 테이프와 작동 방법이 똑같고 스티커만큼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관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지요. 그래서 먼지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리뉴된 데코러쉬의 경우에는 평평해서 출력이 잘 되었지만 종이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가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인데 디자인과 재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현재에는 다양한 마스킹 테이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꾸할 때, 일기 쓸 때 포인트용으로 쓰거나 선물할 때 스카치 테이프 대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기도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처음 써본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접착력, 붙였다 떼었을 때 종이에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와중에 접착력 또한 좋아야 한다는 것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접착력 부분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 제품을 써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마스킹 테이프 회사는 지금 붙이고 있는 MT 회사입니다. 시즌 한정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키퍼 마스킹 테이프의 경우는 표면에 중성펜이나 네임펜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키퍼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디자인도 단순하고 제 취향이라서 좋아합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는 쿠라시키 이숍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MT만큼 콜라보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볼까요? 여러분 혹시 리틀 템포라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더 잘 보이는 디자인으로 붙여봐야 되겠다. 아자씨라는 캐릭터입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자씨. 정말 귀엽죠? 우리나라 디자인 회사이고 이 라인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도 여기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날로그 키퍼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가는 길에 리틀 템포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건 이런 단순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가끔 이런 캐릭터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친구가 선물해준 무민 마스킹 테이프인데 한정판입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 쓰다가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라딘에서 나온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오늘 내가 책을 읽었어 라고 표시해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블랙저널에서 운동 트래커 표시할 때 사용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롤드 페인트죠. 마스킹 테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매장 방문했을 때 구입했던 요가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다음은 바이컬러 색연필, 주남색 색연필 또는 양면 색연필이라고도 부르는 이 필기구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입니다. 색칠용이라기보다는 사무용 필기구에 가깝습니다. 체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록 지우거나 확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문구류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필기구를 좋아하고 색깔로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어서 재밌게 사용하고 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문구류는 단색 색연필,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이러한 3색 볼펜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구류가 꼭 필요에 의해서만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필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종류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코이누로 제품과 비아르쿠, 밀란, 그리고 이 제품은 교보문고에서 발견을 했는데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르쿠의 경우에는 이 타블렛과 세트로 판매 중인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블렛이 포함됨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19,000원이었나? 구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으로 제품은 광화문 문보장, 강남 문보장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제품은 포인트 오브 뷰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밀라는 영품 문구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구류는 프리즈마 애니메이션 색연필입니다. 사실 소개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되어서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술용품 취급하는 문구점이 보이거나 처음 가보는 화방이다 하면 일단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으면 지갑부터 열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애니메이션 색연필입니다. 발색은 일반 색연필보다 좋지는 않아요. 아주 꼭꼭 눌러서 채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애니메이션 색연필 특징? 가장 큰 장점은 여기까지 지금 사용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가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색연필이나 연필을 사용하면 흔히 흑연 가루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색연필은 이렇게 색칠을 하고 글씨를 써도 가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되었다는 슬픈 소식. 혹시 나도 프리즈마 애니메이션 색연필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 원하는 색깔은 아니지만 판매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까이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써있는 애니메이션 색연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랙 저널 셋업할 때와 기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구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의 셋업 영상이나 기록 영상 보실 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여러분이 보았지만 소개되지 않은 문구류가 있다 하시면 남겨주세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겨주신 응답을 바탕으로 영상 방향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시고요. 생각보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말들은 마음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사실은 모두 읽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우리 유친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모두 다 읽고 그대로 다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응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설이나 설 지나서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시고요. 설 연휴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